이 사진 보이시나요? 일본의 자위대 소속 함정입니다. 이 사진을 두고 일본의 유명 대학 강의실에서 논란이 발생되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 국제정치학 강의실에 앉아있는 하야시 유키입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메모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후루야 교수님은 일본의 위대함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계십니다. 강의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내 노트북 화면에 반사되어 눈이 부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후루야 교수님은 항상 그랬듯 대형 스크린에 일본 자위대의 최신 군함 사진을 띄우며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어요. 일본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강국이며 한국은 일본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사라졌을 나라다. 교수님의 단언에 강의실의 일본인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나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역사책에서 배운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강의실 뒤쪽에서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내가 평소에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아마도 이번 학기에 새로 온 교환학생인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한국의 해상 전력과 군사력은 일본에 뒤지지 않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 학생에게 꽂혔습니다. 그의 당당한 목소리와 자신감 있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박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군요. 후루야 교수님은 잠시 당황한 듯 하다가 곧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자위대는 아시아 최강의 해상 전력을 자랑한다. 일본이 결심하면 한국은 단 12시간 만에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다. 교수님의 말에 강의실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속으로 웃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강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아시아의 리더였고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 최고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학생 지훈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잠시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그가 틀린 걸까? 강의가 끝날 때까지 나는 계속 그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이 맞겠지만 왜 저 학생은 저렇게 확신에 찬 표정으로 반박했을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평소라면 교수님의 강의를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였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모르게 그 한국 학생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누군가 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어제 강의실에서 교수님께 질문했던 한국 유학생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알아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무의식적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 교수님 강의 들었죠? 저는 하야시 유키라고 합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응답했어요. 네, 어제 봤어요. 박지훈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나는 결국 입을 열었어요. 혹시 어제 말씀하신 한국 군사력에 대해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강하다고 배웠거든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책을 펼쳤습니다. 그의 책은 영어로 된 국제군사평가 보고서였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6번째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어요. 독자적인 항공모함을 개발 중이고 최첨단 이지스함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기술과 전투기 운용 능력도 일본보다 앞서죠.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우리는 항상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하다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지훈이 보여주는 자료들은 분명 신빙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방산 수출국이에요. 자체 개발한 무기를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죠. 경제적으로도 일본에 의존하지 않는 강한 독립국가가 되었어요. 지훈의 말은 차분했지만 확신에 찬 어조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12시간 만에 한국을 점령할 수 있다는 건. 지훈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한국 해군의 최신 전력과 연합 방위 체계를 고려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다른 일본인 학생들이 우리 대화를 듣고 다가왔어요. 그들도 지훈의 설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곧 작은 토론이 벌어졌고, 일부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놀랍네요. 한국이 방산 수출국 1위라고요. 최신 전투기도 자체 개발 중이라고.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훈은 차분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어요.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도서관을 나오면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조사해봐야겠다고요.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지훈이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검색창에 한국 군사력이라고 입력하며 생각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과장된 정보겠지. 일본이 12시간 만에 점령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떻게 강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제군사평가기관의 보고서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그 중에는 영어로 된 자료도 많았고 일본어로 번역된 자료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6번째라는 지훈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여러 기관에서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의 방위산업이었어요.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자체 개발해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와 터키 같은 나토 회원국들도 한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일본 자위대와 비교한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평화헌법의 제약으로 공격용 무기 개발에 한계가 있었지만 한국은 그런 제약 없이 다양한 공격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또한 항공모함급 함정을 건조 중이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후루야 교수님의 말과는 정반대였어요. 경제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조선 스마트폰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와 대형 선박 건조에서는 일본을 훨씬 앞서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어요. 내 방 벽에 붙어있는 일본 자위대 포스터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굳게 믿어왔어요.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교수님들도 항상 그렇게 가르쳐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니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 속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다른 것들은 어떨까?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다른 내용들도 편향되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의 현대 역사와 발전 과정, 군사력, 경제력, 문화적 영향력까지 다양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혼란스러운 생각이 계속됐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배운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더는 예전의 유키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 강의실에서 후루야 교수님을 다시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교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의문을 품게 되었으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찾아본 자료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후루야 교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아직 학생들이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훈의 모습도 보였어요. 그는 외국인 학생 몇 명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를 발견한 지훈이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나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며 생각했어요. 어제 검색해본 내용들을 정리해볼까? 아니면 용기를 내서 교수님께 질문을 해볼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후루야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도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교수님은 컴퓨터를 연결하고 오늘의 주제를 소개했습니다. 아시아 경제 질서와 일본의 역할이었어요. 또다시 일본 중심의 시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기술력과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본의 원조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교수님의 말씀에 예전 같았으면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텐데 이제는 의문이 들었어요. 어제 본 자료들은 한국이 반도체와 조선업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내 옆에 앉은 친구 다케시는 평소처럼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지훈이 아닌 다른 외국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질문했어요. 교수님,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후루야 교수님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곧 여유로운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일본의 기술력은 근본적으로 우위에 있다. 한국은 단순히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차지했을 뿐이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어제 읽은 기사가 떠올랐어요. 한국의 삼성전자가 기술 혁신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아닌 기술력으로 승부했다는 분석이었어요. 그때 지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교수님,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단순히 가격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첨단 미세공정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일본 기업들은 이미 메모리 시장에서 철수했거나 한국 기업의 후발주자가 된 상황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다른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관련 내용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후루야 교수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교수님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어제 국제보고서를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한국의 기술력이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강의실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향했어요. 후루야 교수님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평소에 나는 항상 강의를 경청하고 질문 없이 받아들이는 모범생이었으니까요. 하야시 군 자료의 출처가 중요한에 어떤 보고서를 보았는지 말해보게.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 찾아본 국제군사평가기관의 보고서와 경제 분석 자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런 자료들은 편향된 시각에서 작성된 것일 수 있네. 항상 출처를 확인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해.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왠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교수님의 모든 말씀이 절대적 진리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나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독립적인 기관에서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갖는 것 아닐까요? 내 질문에 몇몇 학생들이 작게 동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루야 교수님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화제를 전환하셨어요.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자.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겠네. 강의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질문을 했고 교수님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는 노트북에 강의 내용을 기록하면서도
계속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일본 중심의 아시아 경제 질서가 정말 현실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이 내게 다가왔어요. 용기 있는 질문이었어. 사실을 직시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중요한 첫걸음이야. 그의 말에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다케시와 다른 친구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유키, 너 갑자기 왜 그래? 평소랑 다르게 교수님께 질문하고. 다케시의 표정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어젯밤 찾아본 자료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훈도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듣던 친구들은 점점 더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강해졌어. 우리가 배운 것과는 다른데.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6번째라고. 우리는 항상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하다고 배웠는데. 친구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들도 나처럼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지훈은 차분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더 깊은 토론을 이어갔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지만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나는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배워온 것들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는지. 그리고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객관적인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저녁 늦게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도쿄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해도 나는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이고 한국은 일본의 도움 없이는 발전할 수 없었다고 굳게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방에 도착해 불을 켰어요. 벽에 붙어있는 일본 자위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경해온 자위대의 모습이었어요. 침대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후루야 교수님의 당황한 표정, 친구들의 놀란 반응 그리고 지훈의 차분한 설명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노트북을 켜고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배경부터 현재의 군사력, 경제력, 문화적 영향력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 1위였고 조선업에서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방위산업에서는 자체 개발한 전투기, 잠수함 전차 등을 수출하며 세계 수출 순위 상위권에 올라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었어요. K-팝과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고 일본의 문화 콘텐츠보다 더 넓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내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타워의 불빛이 멀리서 빛나고 있었어요. 항상 일본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모습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계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 있니? 몇 분 후 그의 답장이 왔어요. 지하철역 앞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웃으며 나를 반겼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겠네. 어떤 점이 가장 의문이 들어. 솔직히 말하자면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잘못된 것일까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한쪽 면만 본 거라고 생각해. 세상은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 그의 말이 맞았어요.
나는 항상 일본 중심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교과서도 뉴스도 교수님의 강의도 모두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배운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 생각이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지훈과 나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며 배운 것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실은 어느 한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지훈과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후루야 교수님의 강의가 다시 있는 날이었어요.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어제의 질문 이후 교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할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욕구가 커졌습니다. 강의실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작은 토론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어요. 내가 들어서자 몇몇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유키, 어제 내가 질문한 것 때문에 나도 찾아봤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더라. 다케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도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다른 사실들을 발견하고 놀란 것 같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지훈과 몇몇 다른 유학생들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서로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셨고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아시아 안보 체제였습니다. 교수님은 여전히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강의를 시작하셨지만 어제와는 달리 약간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일본의 평화 헌법은 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자위대는 방어적 목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모든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제 찾아본 자료들과 비교하며 들었습니다. 노트북에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생겼어요. 자위대의 실제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아시아 최강일까? 강의 중간에 교수님이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 중에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직접 비교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여전히 일본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셨지만 이전보다는 조심스러운 태도였어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손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해상 전력이 일본에 뒤처진다고 말씀하셨지만 최근 국제보고서를 보면 한국 해군은 첨단 이지스함과 잠수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 나라의 해상 전력은 어떻게 비교되나요? 강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교수님에게 향했습니다. 후루야 교수님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야시 군의 질문은 좋은 지적이네. 사실 한국 해군은 최근 몇 년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어. 특히 이지스 시스템 분야에서는 일본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지. 교수님의 솔직한 대답에 강의실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교수님이 자신의 주장을 조금이나마 수정하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교수님을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완벽한 존재가 아닌, 때로는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요.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은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토론하며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다케시와 다른 친구들은 교수님의 답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새로운 발견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잠시 자리에 남아 노트북을 정리했어요. 후루야 교수님이 강단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교수님께 다가갔어요. 지금이 아니면 물어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이지. 하야시 군 무엇이 궁금한가? 왜 그동안 한국의 실제 군사력과 경제력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셨나요? 한국이 12시간 만에 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후루야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역사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복잡하네. 우리는 종종 자국의 입장에서만 역사를 배우고 가르치지 다양한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어. 하야시 군이 스스로 찾아보고 질문한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야. 교수님의 말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꾸짖음이 아닌 격려의 말씀이었어요. 그 순간 나는 교수님의 진짜 의도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교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의문을 품고 찾아보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강의실을 나오며 복도에서 지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교수님과 대화는 놀랍게도 교수님은 내 질문을 환영하셨어.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찾아보고 다양한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처음 교수님 강의에서 반박했을 때 목적은 단순히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었어.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시각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 균형 잡힌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랐던 거야.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배움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단순히 주어진 정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내가 스스로 찾아본 자료들 그리고 지훈과의 대화를 통해 세계를 보는 시각이 넓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한국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지훈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도서관으로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현대 사회에 대해서요.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점점 더 세계가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서관에 도착해서 국제관계 섹션으로 갔습니다. 한국에 관한 책을 몇 권 고르고 책상에 앉았어요. 첫 번째로 펼친 책의 표지에는 한국 세계 군사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나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내가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